자, 오늘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정비계획 위반 제한에 관한 동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우리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정비계획을 위반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 지정권자죠, 말하자면. 그리고 정비계획을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 신기 1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도정법 1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1항 4호가 뭐 보면 나와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법에가 LH나 S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또 최근에 신설된 조항이 토지 등 소유자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 부분이 신설 조항인데 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정법 14조 1항 부분에가 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 직접적으로 구청장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 이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그럼 과연 몇 사람을 동의를 해줘야 되느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토지 등 소유자의 60%, 그러니까 사람 숫자로는 60%가 동의를 해줘야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왜 60%를 이건 서울시 조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서울시 조례가. 좀 관련법, 이 도정법 시행령에 보면 3분의 2 이하로 한다. 3분의 2 이하로 하되 시도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면 67%인데 이거보다 좀 낮게 돼 있죠. 60%면. 시도 조례에서는 7%를 더 줄여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제한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람 숫자는 60%지만 토지 면적은 또 50%를 충족해야 돼요. 토지 면적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령 이제 빌라에 사신 분들은 사람 숫자는 많겠죠. 한 빌라에가 뭐 10세대, 많은 데는 뭐 15대 사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토지 면적이 작습니다. 이렇게 해봐 뭐 7평짜리도 있고, 뭐 10평짜리, 뭐 주로 10평 미만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만 갖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지 면적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면적 50%를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숫자는 60%, 그리고 땅 면적으로는 50% 이상 충족을 해야지 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제한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업 시행자. 자, 사업 시행자는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LH입니다. 뭐 SH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 같은 현재 지금 LH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LH가 이제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근데 LH가 무슨 권한을 제한하냐? 사업 시행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되려면 아시다시피 67% 동의를 해줘야 돼요. 67%.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이 LH가 사업 시행자의 지위에서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 차이가 7% 차이가 나는 거예요. 60%하고 67%. 7%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동의서를 증거하다 보면 주민 여러분들 협조적인 분들은 초창기 때 많이 동의서를 내줘요. 근데 가면 갈수록 힘든 게 굉장히 나중에는 이제 반대하신 분들이나 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쉽사리 동의서를 잘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7%는 자칫 7% 걷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석 달, 많게는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60%를 동의서를 갖고 진구하는, 제한하는 이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저희가 간다. 이 방법, 토지 등 소유자의 60%가 오늘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다시피 지금 현재 영등포구에서 저희 추진위에 저한테 그 동의서 진구에 대한 검인 계약을 해줬어요. 검인 발급 통지라고 해가지고 1번 양식, 금방 제가 얘기했던 이 제안서, 이게 400매, 약 400매, 좀 거의 60% 넘습니다. 그리고 2번 양식도 400매를 해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 추진위에서, 추진위 대표가 이 동의서를 책임지고 걷어가지고 구청에 제출해라. 이런 취지예요. 해당 양식을 검인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LH가 이렇게 우리가 67% 해가지고 방법은 7%가 많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가자 그러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약 뭐 길게는 1년 이상 더 소요됩니다. 당초 LH 스케줄은 이 방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LH에 제안하고 서울시에 제안한 방식은 그렇지 말고 60% 이걸로 가자. 1년을 앞당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안을 할 때 동의서만 갖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서류지만은 부속 서류가 필요하겠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속 서류들, 뭐 설계 도면도 필요하겠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자료들 들어가겠죠. 그 자료들은 LH가 만들어라 이거지. 그 역할 분담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동의서를 걷고 제출하고 LH는 그 사이에 관련된 부속 서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령 우리가 석 달 만에 했다. 석 달 동안에 LH는 또 서류를 만들고 그래서 약 3개월 뒤, 지금 5월 달이니까 6, 7, 8월 달이면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 1년 빨라져요. 사업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누차 단톡방이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다시피 공공재개발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업의 신속성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하고 통합시민을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이거 늦어지면 손해예요. 사업비도 늘어나고 분란도 생기고 민원도 생기고 그만큼 다들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이 합심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린 게 지금 이걸 이야기 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이 표준한 1번 양식, 금방 했던 이 동의서 양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동의서 양식을 이제 써주셔야 될 거예요. 언제부터 써주느냐? 내일부터, 오늘이 지금 27일인데 28일부터 써주시고 특별히 사업 설명회를 6월 11일 날 오후 2시부터 하는데 미리 오셔가지고 1시부터 미리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회 직전에 써주셔도 괜찮고 또 의심이 좀 되시고 아직은 사업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사업 설명 듣고 나서 가지 마시고 그 앞에 저희 그 준비위원들이 약 10여 명 이상이 동의서 진구를 받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으니까 그 책상 앞에서 이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행사장에 약 140분 정도, 70분, 70분, 140분, 물론 이제 대리인도 많이 오시겠지만은 본인들이 오신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서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서명 날인. 그래서 제가 이제 동의서의 표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제일 윗부분에가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물건지 주소가 아니고 무슨 말 알겠죠? 자기가 지금 현재 여기 안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현재 사시는 곳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소유권 현황이라고 있어요. 소유권. 소유권 현황이 있는데 소유권은 이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양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 대개 이제 대다수가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구성되어 있죠. 자기 집 땅 위에가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양식 보시면 토지가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토지를 두 필지를 갖고 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추진위 간부 중에서도 뭐 그런 분이 계세요. 두 필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 두 집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집을 두 채. 그런 분들은 여기 토지에다가 두 필지 써주면 돼요. 두 필지. 보면 각각 쓰게끔 되어 있어요. 세 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세 개를 쓰면 되는 거예요. 토지를. 자,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은 이제 가로 열고 해가지고 허가 유무라고 되어 있어요. 허가 유무. 그러니까 건축물도 이제 아시다시피 허가가 난 건물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오래된 분들 중에서는 가령 땅은 이제 서울시나 영등포구청 땅인데 국유지 내지는 시땅인데 건축물만 무허가로 지으신 분이 종종 있어요. 그 옆에다가 허가가 있으면 허가가 없으면 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가 유무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 옆에는 동수라고 있어요. 동수 몇 동이냐, 건물이 한 동이냐, 두 동이냐 이거 표시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허가가 안 나온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허가가 안 난 무허가 건물은 그럼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허가가 안 난 무허가 건물이라도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기존 시점이 있습니다. 1980 몇 년도가 그렇게 보면 있어요. 그 기준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입증은 무허가 건물 대장이 있습니다. 구청 가면 무허가 건물 대장을 관리하신 분이 있어요. 구청 건축계 가면.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으면 관계없어요. 무허가 건물 대장 리스트가 다 적어져 있어요. 근데 리스트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과거에 이때부터 토지,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낸 게 있겠죠. 정부에다가. 수도세도 내고, 뭐, 그걸 자기 힘으로 낸 흔적이 있으면 그걸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사실상 이 건물을 무허가지만 점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입증이 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조합원 중에서 아직 무허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고, 일단 구청에 문의를 해서 내가 무허가 건물 대장에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그 지상권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땅은, 예를 들어 땅은 남의 땅인데 그 위에 건축물이 이제 자기 거인 경우, 하네요. 그 위에 그래서 이제 뭐 땅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제3자, A라는 사람 땅인데 그 땅 위에 내가 이제, 내가 뭐 다른 건축물 있다든지, 뭐 기타 뭐 그 수목, 뭐 그 도의되는 수목도 있죠. 이런 게 이제 있는 경우는 표시해 줘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비계획 위반 제한 동의서에 쓰는, 그 밑에 양식이 이제 공공재건축인 경우 소유권인데 우리는 공공재건축 아니기 때문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현황 부분에서는 크게 토지, 아까 이제 토지 쓰시고, 토지도 이제 보면 이제 용도가 있겠죠. 어떤 분은 대지, 대다수가 대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닌 분들은 일부 도로가 있어요. 도로. 주로 사도죠. 도로 되신 분들은 옆에다 도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다도 이제 공유를 하신 분들은 양식 보면 공유를 했다. 토지를 공유하신 분들 있죠. 지분으로. 그래서 공유 여부를 동글뱅이 치시면 공유한 거예요. 갈게표를 치시면 공유 안 한 거고. 그래서 그걸 표시해 주고, 아무튼 본인이 알고 있는 자기 집에 대한 정보, 자기 주택에 대한 정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표시해 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허가 났냐 안 났냐, 동수는 몇 동이냐. 그리고 아까 지상권도 마찬가지로 지상권이 남의 토지 위에 자기 지상권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걸 또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써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게 생년을 날짜 쓰시고 위 동의자 지장날인, 반드시 지장날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와가지고 서명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서명하면 효과가 없어요. 효력이. 또 어떤 분은 무슨 도장을 찍으면 되지 않냐, 도장도 효력이 없습니다. 도정법에는 반드시 지장날인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지장날인을 뭘로 하느냐? 그 신분증 사본. 여기서 말하는 신분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동의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지장날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반드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본인의, 여기서 말하는 본인이라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 본인입니다. 뭐 가족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만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 상태가 위중하더라도, 가령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권리 행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시고, 문제는 뭐 어떤 분들은 또 집에 가서 이거 해오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양식을 주로 내가 집에 와서 찍어올 테니까, 이런 분도 계시는데 미안하지만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장날인을 저희 지금 사무실 여기 계신 지금 상근 인원이 한 4분 내지 5분 지금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일이 그 자리에서 꼼꼼히 체크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지장에 날인을 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고, 그거 확인하고 방명록도 쓰고 해서 객관적 증거가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꼭 여러분들을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령 집에 갖고 와가지고 제3자, 뭐 가족들이나 제3자가 찍어가지고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되면 그걸 그 누구도 감당을 못하고 이게 다 자칫 잘못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 신길 1구역이 과거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개발이 못 된 거예요. 신길 1구역은 과거에 2010년도에 이미 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까지 해가지고 시공사까지 다 선정을 총회해가지고 다 끝냈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아파트 못 짓고 있냐? 금방 제가 말했던 동의서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찍거나 제3자가 대신 찍어가지고 그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힘들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오셔가지고 권리자들 직접 오셔가지고 지장 달리를 해주시고 신분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일 모레 6월 11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날도 저희가 미리 공지해서 신분증을 다 가지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혹시 또 신분증을 저희가 미리 신분증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도 비치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미리 저희 신청을 할 때 신분증을 또 제출하신 분 계시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신 분을 저희가 봐서 생략 절차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출해 갖고 있는 분들 저희가 굳이 또 따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 것이고, 대신 제출 안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그때 꼭 신분증 갖고 오셔가지고 지장 달리를 통해서 자기 신분 확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양식은 이제 표준안 2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예요. 그러면 오늘 또 저기 사업을 조져가지고 시행자가 뭔지 시공사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상당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지금 현재 저희는 공공재개발을 시행자를 지금 보통 민간 재개발은 이제 조합이 하는 거죠.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따로 별도로 조합을 구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합 역할을 누가 할 거 아니냐? 누가 해야 되겠죠. 그죠? 조합 역할을. 그 조합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전문 공공기관. 전문 공공 디벨로퍼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LH나 SH나 또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도시 같은, 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 이거 있죠. 하남시나 이런 다 있어요. 어지간한데 큰 데는. 광역시 개념에는. 그런 데가 이제 일종의 이제 공공의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LH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LH가 말하자면 조합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LH가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사, 실제 아파트를 짓는 회사는 어디냐? 아파트를 짓는 회사는 LH가 짓는 게 아니에요. 누차 이야기지만은 아파트를 짓는 회사는 민간 대기업, 가령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 현대, 삼성은 레미안, 현대는 힐스테이트, 대림은 이편한 세상이나 아크로, 롯데, 타워캐스, 포스코, 샵, 여기 있죠. 롯데는 캐슬. 이런 대기업 브랜드의 아파트가 지어지는 겁니다. 자꾸 오셔가지고 이거 무슨 LH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 아니냐. LH에 L자도 안 들어갑니다. 아파트 벽면에. 다시 한번 갑니다. LH에 L자도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 브랜드, 민간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아파트 벽면에 그려져요. 아파트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오해 마시고 대기업의 단지 아까 말하는 조합 역할을 LH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설립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어떻게 하느냐? 원래 보통 민간 조합 같은 경우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LH로 지정하는 경우는 몇 퍼센트 받으면 되냐면 67%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조합보다 훨씬 더 적죠. 67 빼기 75 하면 약 8%. 8% 덜 걷어도, 독에서 덜 걷어도 조합이 설립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조합을 설립하는 동의서를 걷는 작업이 이거예요. 다른 말로 좀 고상한 말로 재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동의서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조합 설립 동의서예요.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동의서 양식 보면 공사 단독 시행이 있고 조합 공동 시행이 있어요. 저희는 기존에 조합이 설립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공사 단독 시행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신청을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LH 공사 단독 시행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를 비롯한 여기 많으신 분들이, 추진위원들은 계십니다. 이분들은 뭐 하냐,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법에가 주민대표회의를 만들게 돼 있어요. 주민대표회의. 그래서 시행자는 LH가 되지만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여러 가지 철거부터 여러 가지 아파트 시공사 선정총회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 대표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 기구가 바로 주민 대표 회의인데 이 주민 대표 회의가 바로
우리 일종의 지금 현재 그 추진위원회가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주민대표회의는 언제 수립되냐? 나중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정식적으로 수립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는 저희 추진위원회가 주민대표회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고, 자, 이 양식 보시면 이제 동의자 인적사항이 있어요. 동의가 있어서 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소 주소, 전화번호 해가지고, 동의자 인적사항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권 현황 아까 말했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토지도 내가 한 필지 갖고 있으면 한 필지, 사업구역 내 세 필지 갖고 있다 세 필지,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도 아까처럼 적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용은 아까 그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를 갖고 있는 분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이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해서 내 땅을 처분하고 그걸 갖고 세집을 받는 거예요. 헌집을 처분해서 헌집을 주고 세집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헌집이 나 과연 얼마냐?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새집이 과연 얼마에 지어질 것이냐? 이게 또 감정평가를 해봐야 분양가 산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익이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익이겠어요?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이 내가 32평, 84평방이 되죠. 84평방미터는 내가 들어갈 집은 좀 싸야 되고, 그죠? 내가 들어갈 집은 좀 싸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일반 분양가, 일반 분양이라고 있죠. 일반 분양은 좀 비싸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서 많이 이익이 생겨가지고 이걸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의 그럼 집은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되냐? 비싸게 평가받는 게 좋냐? 싸게 평가받는 게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적절히 평가받으면 좋습니다. 적절히. 너무 비싸게 평가받으면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요. 무슨 말 알겠죠? 싸게 평가받으면 조합원 분양가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어차피 집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집의 현재의 자산 가치, 종전 자산 가치라 그러는데 그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평가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을 것도 없어요. 그냥 높으면 이 조합원 분양가도 동시에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아마도 시세보다는 좀 밑에 선에서 이렇게 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돼서, 이제 이후에 자기가 조합원 분양가, 자기가 원하는 평수, 가령 84평방 32평짜리를, 조합원 분양가 얼마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정해진 데서 중요한 게 비례율이에요, 비례율. 비례율이 높으면 자기의 분담금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돌려받아야 돈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례율이 보통 100% 이상이면 나중에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걸 간주하는데, 심지어 어떤 데는 아주 사업성이 좋은 지구, 지금 천호 지구 있습니다. 저희 16 후보지구에서 천호지구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136%가 돼요. 그런 데는 오히려 조합원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엄청 돌려받습니다. 왜 그러냐?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거기는 용적률이 한 400%예요. 400%. 준주거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돈을 오히려 돌려받기 때문에 높이 찍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많은 거죠. 많아서 오히려 돈을 돌려받아요, 조합원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업성이 좋다. 비례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자기의 종전자산 가치, 그리고 향후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평수 곱하기 이제 그 비례율 해서 그 차익을 자기가 분담금을 내든지 아니면 돌려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LH는 지금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분담금 산출을 하고 있어요. 분양가 산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추정치지만은 대충 그렇게 산출을 해서 아마 6월 11일 우리 사업 설명회 때 대충 개략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은 지금 현재 그 공식적인 양식을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양식을. 그래서 지금 1번 양식은 아까 말했듯이 제한동의서고, 정비계획 수립 제한동의서. 2번 양식은 지정동의. 이 양식은 67% 거둬야 돼요. 이 양식은. 67 플러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면적이 5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조합을 설립하는, 그러니까 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는 67%, 플러스 여기 또 50%예요. 토지 면적에. 그리고 아까 말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제한하는 동의서는 60% 플러스 50%. 그렇게 해서 동의서를 저희가 진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 양식이 이제 4번 양식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대표 등 토지 등 소유자 선임 동의서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령 집이나 토지가 자기 이름 앞으로 여러 사람 앞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제들과 돼 있고 또 뭐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지분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죠. 입주권이 한 장만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오냐? 이 대표자한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대표자한테 나오기 때문에 대표자 한 사람이 권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도장 찍을 때도 한 사람이 도장 찍는 거예요. 하여튼 지분이 세 사람 나는데 세 사람 다 올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 대표에서 권리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장달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장달이 누가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 보면 아까도 똑같이 소유권 현황 나와 있고 중간에 보면 수임인 대표 소유자 누구를 정할 것이냐. 자, 형제가 셋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형제가 셋이 있어요. 근데 제일 이제 큰 형님을 하겠다. 그러면 제일 큰 분을 수임으로 정하고 나머지 두 분이 위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표자비 위임, 이제 신분증 사본이 다 첨부 돼야 되겠죠. 그 동의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게 대표증 토지당 소유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땅을 공동으로 소유했거나 또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했거나 이런 분들은 각 소유했던 분들이 한 분을 대표로 선임해가지고 그 대표를 통해서 권한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혹시라도 지분이 나눠져 있는 분들은 형제들끼리 나눠져 있다든지 뭐 이렇게 지분이 반반씩 나눠 있는 분들은 각자 대표자를 한 사람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권리 행사를 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양식을 알려드렸는데 이 양식을 첫째는 아까 말했지만 정비계획 위반 제한 동의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 동의서. 이 양식이 1번 양식이에요. 두 번째가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 LH죠. 지정 동의서. 다음에 대표자 선임 동의서. 동의서. 이거는 이제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만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1번 양식, 2번 양식, 4번 양식. 저희가 이 세 개를 거둘 겁니다. 이 세 개를 거둘 건데, 또 하나 더 거둘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양식이 지금 아직 마련이 안 됐는데, 저희 그 주민대표회의 준비 양식을 또 거둘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양식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것은 이제 LH와의 저희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양식인데, 그 양식이 나오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총 4개를 거둘 거예요. 근데 아까 4번 양식은, 지분이 나눠져 있는 분만, 해당되는 분만 거둘 거고, 1번 양식하고 2번 양식은 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혹시라도, 아까 말한 주대의 양식이 나오면 이것까지도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양식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혹시라도 이게 나오면, 그 전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 이 양식하고 이 양식을 걷겠다. 그리고 이 양식은, 이 동의서는 해당되는 사람들, 지분이 나눠져 있는 사람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분들한테 대표자 서임 동의서는 걷겠다. 그래서 총, 아까 이것은 60% 걷고, 이것은 67% 걷고, 이것은 50%예요. 50% 걷고, 이것은 해당되는 사람한테 걷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해됩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 공공기관, LH나 SH를 공공기관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업의 신속성이에요. 사업의 신속성. 그래서 이 동의율 자체가 낮아요. 아까 민간은 75%입니다. 민간 일반 조합은 75%인데 이것은 그만큼 시간이 늦겠죠. 75%를 거두려면 8%를, 이 차이가 8%를 더 걷어야 되니까, 이 8% 걷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8% 넣는데 막 어떤 데는 1년씩 걸려요. 1년, 2년. 그래서 이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동의서 진구 기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간소화시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통합심의다. 통합심의. 심의 절차를 통합심의다. 우리가 민간 재개발에서는 각 단계마다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총회를 하게 돼. 총회라고 주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다 주민들이 다 하게끔 하고 절차가 있는데 여기 LH에서 하게 되면 그 통합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총회를 열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사안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마 총회 열린 숫자도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LH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동의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LH에 대해서 최근 여러 안 좋은 보도가 많죠. 투기를 하고 해가지고 과연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고 그런 투기 세력, 심지어 고양이에게 이거 맡길 수 있느냐, 생산을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반대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공공재개발에 대한 불신들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자초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그러면 그런 LH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견제를 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시키고 우리의 여론을 주장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민대표예요. 주민대표예요. 그래서 이 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민대표회의라는 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LH와의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관계 설정을 여기가 할 거예요. 근데 사실상 주민대표회의와 LH와 속에서 제가 언론 인터뷰에서 누차 얘기하다시피 공동사업, 공동경영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시켜야 된다.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꼭 우리 신규 1구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 공급만 늘어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신규 1구역 주민들의 이익을 관철시켜야 되거든요. 관철시키는 기구가 있어요.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바로 주민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표회의는 제가 구성할 건데 지금까지 우리 이 사업을 작년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열심히 일했던 분들, 집회, 시위 앞장서시고 특히 이제 후원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추진이 초창기 살릴 때부터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저희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LH와 협상관계를 원활히 하는 그런 역할을 아마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 지금 사무실에 우리 상주하는 직원분들 네 분한테 강의겸해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저희가 이걸 최대한 빨리 받아야 돼요. 그냥 늦게 받을수록 손해예요, 사실은. 최대한 빨리 받으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사업 속도도 빨라서 이익이고 여러모로 이익이에요. 근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야. 그래서 아시고 이왕이면 오늘 6월 11일 날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나는 무조건 동의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나오셔가지고 동의서 써주시고 혹시라도 6월 10일에 오신 분들은 미리 신분증 다 챙겨가고 오셔가지고 강의 듣기 전에 찍으시고 인장 찍으시고 강의 듣고 나서도 사업 설명 듣고 나서 찍으시고 해서 아마 6월 11일 저녁에는 우리가 적어도 한 30% 이상의 동의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들 협조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에서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